오늘은 명작이작에서 킹덤 아신전을 매개로 깨달음이 있는 공포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지나온 역사는 다름 아닌 전쟁의 역사였죠. 신석기 혁명, 즉 농사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계급도 생기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에는 국가라는 개념이 태동했죠. 그 이후 근대까지 영토와 노예를 빼앗고 빼앗기며 민족과 국가는 흥망승쇠의 악순환을 거듭해 왔습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지만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경제도 전쟁, 정보도 전쟁, 나아가 환경 문제까지 전쟁 중입니다. 때때로 감동 깊은 문학 작품과 영상물 같은 것을 통해 아나키즘을 꿈꾸거나 아나키스트가 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지만 인간의 생은 유한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식을 키우며 현실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고 있는 개개인에게 그야말로 서글픈 꿈이며 이룰 수 없는 욕망일 따름 아닐까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서나마 우리는 위로받거나 대리만족하는 거죠. 오늘 이 작이 업그레이드하는 이 아신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다름 아닌 인간이 만든 역사의 비극과 복수전이에요. 또 지금이 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한 시대라서 단순한 좀비 영상물용으로 그 의미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작처럼 킹덤을 시즌 1과 시즌 2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시겠죠? 킹덤은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국 드라마로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 미스터리 스릴러물이 맞습니다. 근데 보통 드라마는 연재물이라서 저와 같이 책을 정독하되 속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청하기가 참 숨 넘어갑니다. 실제 킹덤 시즌 1, 2를 저 이작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단 이틀 만에 밤낮으로 시청했던 사람이고 그 덕분에 넷플릭스에 숟가락을 걸치게 되었죠. 각설하고 다행히도 이 킹덤 아신전은 스페셜 에피소드라서 이전 시리즈물 1, 2를 시청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영화 감상하듯이 1시간 남짓 투자하면 얼마든지 즐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즌 1, 2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외에 우리가 독서할 때도 배경 지식이 있으면 한 권에 대한 책에 대한 상상력과 그 가치가 배가 되듯이 킹덤 아신전을 더 풍성한 생각과 느낌으로 향유하실 수가 있겠지요. 사실 배우 전지현을 좋아해서 킹덤 아신전을 보신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아신 역을 맡은 전지현의 연기는 카리스마 있고 눈빛도 강렬하지만 어린 아신 역을 맡은 김시아의 역할과 연기가 훨씬 풍부해서 아쉽기 참 짝이 없습니다. 어린 아신을 연기한 김시아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2008년생이지만 영화 미스백으로 데뷔해서 2019년도에 이미 여러 아역 배우상을 받은 경력 있는 연기자이기 때문이죠. 김시아에 대한 저 이작의 감동은 몰입에 있습니다. 변방의 여진족 어린이 아신을 연기하는 매 순간 김시아는 0.1도 흐트러지거나 흔들림이 없는 오직 작품 속의 생생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소름 끼치게 프로페셔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김시아 연기인의 차기 작품이라면 저 이작은 굳이 찾아서 볼 것 같습니다. 킹덤 아신전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께 스포일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까지 대적하며 물리쳐왔던 그 북방에 흩어져 살았던 여진족 아시죠? 아신이는 바로 그 여진족의 어린 여자아이인데요. 특이점이 있다면 아신의 아버지가
조선의 기화에서 관직이라도 하나 받으려고 조선인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평생 밀정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퍼뜩 일제에 이용당했던 어리석은 조선인들이 떠오르십니까? 해서 신의 아버지는 여진족 전사들이 출입금지 지역에 약초를 캐러 왔다가 조선군에게 몰살을 당했을 때도 이것이 조선군이 아니라 호랑이 짓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까지 조선에 맹충성합니다. 당시 여진을 경계하는 조선 입장에서 보면 기특할지 모르나 여진족 입장에서야 명백히 사리사욕을 위한 민족의 배신자이겠죠. 그런데 아신의 어머니는 평안이 깊어 현재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고, 이런 어머니의 목숨을 연장하고파서 어린 아신이는 출입 금지 구역까지 숨어드는데요. 죽은 사람을 살리되 그 대가를 치를 거라는 생사초란 약초의 비밀과 함께 자기 민족 여진족의 몰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신이 겨우 생사초를 뜯어서 부락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부락은 같은 민족인 여진족에게 몰살당했고 완전히 불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만 영문을 모르는 아신은 아버지가 섬겼던 조선의 관리에게로 찾아와서 여진의 복수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대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당시 나라가 없었던 이 여진족의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조선은 큰 나라이니까 대국을 위해서 충성한 우리 아비의 복수를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중국을 큰 나라로 섬기며 사대했던 우리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순간 얼마나 저희 작은 부끄럽던지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의 관리는 이런 지하에 아신이의 호소를 거절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대국, 중국의 눈치를 보랴, 요진을 경계하랴, 사실 조선국의 입장에선 기화간 아신의 아비를 이용은 해먹어도 여진족에 복수할 여력이란 당초에 없는 거죠. 아무튼 어린 아신이는 내일의 복수를 꿈꾸며 조선의 북방을 지키는 군영에서 돼지치기로 살면서 성장하게 여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김시아가 해내는 어린 아신의 연기로서 드라마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복수를 시작하는 성인 아신의 역할을 이제부터 전지현이 맡아서 펼치게 됩니다. 아신은 조선 병영에서 스파이 역할도 하지만 돼지치기로 사는 여진족 여인이기에 어쩔 수 없이 조선 군사들에게 밤마다 겁탈당하며 일을 갑니다. 또 아신은 조선군의 사주를 받고 여진 병영을 연탐하다가 10여 년간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자기 부족과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비극에 대한 비밀을 마침내 죄다 알게 됩니다. 자, 벼룩이도 양심이 있지. 저 이작이 그 모든 비밀을 이 콘텐츠에서 다 누설하진 않을래요. 아주 인상 깊고 눈치가 빠른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미 짐작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쳤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정말이지 시청자 입장에서도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환멸이 오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신이 죽은 사람을 좀비와 같은 괴물로 소생케 하는 생사초를 풀게 되는 거죠. 과거에 몰살당했던 자기 부족 사람들이야 진작 어린 아신이 생사초를 먹였기에 좀비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조선의 군사들을 생포해서 가족 같은 좀비들에게 던져주며 복수를 하고 있는 아신이 마지막에 남긴 대사 때문에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 시즌 3가 나오는 날을 왕 기대하게 됩니다. 아신이 뭐라고 했냐고요? 조선과 여진의 복수를 다 끝내고 나면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악마로? 좀비로? 아니 어디로? 조선으로? 여진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다시 무한 확장시키는 아신의 비장한 대사입니다. 오늘 저 이작이 킹덤 아신전을 매개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극과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서양의 좀비물이
훨씬 재미있고 앞서 있습니다. 동양의 판타지에는 과거 김시습의 금오신화나 김만중의 구운몽처럼 깨달음이 있죠. 이작이 보기엔 조선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포 판타지 같은 이 킹덤 아신존도 깨달음이 있는 판타지로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념 차이로 분단되어 있기에 자주 역사를 한쪽 눈만 뜨고 보려 듭니다. 역사를 한쪽 눈으로만 보면요, 살아서는 악마가 되고 죽어서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느낌이 저는 듭니다. 사실 킹덤 아신전의 줄거리만 짚어도 성찰할 수 있지만 조선이 일제를 겪었던 세월과 이 아신이라는 소수민족의 조선을 겪은 세월에 인간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국에 우리가 아신이라는 인물이 대리하는 소수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복수전을 시원하게 감상합니다. 어쩌면 역사를 성찰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과 내일을 위해 세워야 하는 대안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휴가철 내내 몸 건강, 마음 건강, 조심 또 조심하며 잘 챙겨주시길요. 저 이작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